장바구니를 만들려고 보니 상태 관리가 필요해졌어요. 물론 상태 관리를 그냥 해도 되겠지만 왜 프로바이더인지, 이 프로바이더를 쓰는 이유와 상태 관리에 대한 이야기, 상태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상태는 변수죠. 결국은 변수라고 이야기하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상태가 나타내는 건 데이터니까, 특정 데이터고. 그래서 이 변수가 사용자 입력이나 서버 응답 뭐 여러 가지 UI가 변경되는 상황, 이게 바뀌어 나가는 걸 사용자 입력이나 서버 응답은 내가 화면을 그린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키보드를 입력하거나 인터넷을 접속해서 가져오니까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이걸로 인해서 변수가 변경되는데 이 변수가 변경된 걸 UI가 알아채지 못하면 변수는 바뀌어 있지만 화면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번 그 변수를, 예전에는 전수를 다시 그리는 식으로 화면을 그렸었어요. 왜냐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걸 다 지원을 하지 않고 명령형 프로그램 시절에는 메모리 관리하는 것도 급급했던 거죠. 컴퓨팅 파워가 충분치 않아서 이거를 계속 지켜보거나 모니터링 할 정도로 여유 있지 않았어요. 정말 그냥 메모리에 올려놓고 올려놓은 메모리를 그리고 바뀌면 전체 다시 한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핑퐁 하듯이 변수 변경하고 화면 한번 그리고 변수 한번 쭉 변경하고 화면 한번 그리고, 약간 거의 이런 느낌으로 절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컴퓨터가 좋아지면서 메모리 공간도 충분해졌고 속도도 충분히 빨라졌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더 이렇게 구조화된 개념이 생겨나면서 이거 그럴 필요 없겠는데? 화면 전체 다 다시 그릴 필요 없잖아. 바뀐 부분만 그리면 되겠네. 그래서 바뀐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바뀐 부분을 확인하는 범위를, 그러니까 지역 상태라고, 지역이라고 하는 범위는 지금 이 하나에서 스테이트풀 위젯이라는 걸로 관리를 하면 됐죠. 근데 하나면에서 오케이인데, 이게 화면이 늘어나면 여러 화면에 걸쳐서, 장바구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 화면에서도 보이고 각 상품 화면에서도 보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도 다 확인돼야 되는데, 그럼 그때마다 변수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그 위젯 만들 때마다 파라미터를 전달해야겠죠. 변수를 하면 돼요. 그게 불가능한 방법은 아닌데 너무 번거롭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그거를 구조화시켜서, 특히 플러터 같은 경우는 구조화되어 있는데, 플러터 시스템이 위젯 차일드, 위젯 차일드, 차일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위젯 트리가 있는데, 카트라고 합시다. 카트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서 갖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쓰고 싶으면 이거를 만약에 변수를 내가 쓰고 싶은 시점에 여기서 사용을 하려면 여기도 내려주고 이렇게 따라 내려오고 그러면은 위젯 부를 때 파라미터에다가 카트 파라미터를 계속 내려줘야 되잖아요. 중간에 하나 빼먹으면, 놓치면, 그리고 바뀌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처하기에 좋은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복잡해지니까. 이거 단순하게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전역 상태, 그러니까 이 아래서도 쓰고 위에서도 쓰려면 지금 이런 하이러키 구조가 아니라 외부에서 프로바이딩하는, 외부에서 공급하는, 변수를 공급하는 프로바이더라는 친구가 있고, 요 안에서 얘는 계속 변수를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걸 알아서 다 해주고, 그 대신 이 화면에서 쓰려고 하면 변경 사항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니까 요 뷰 안에서도 파라미터 패싱이 아니라 그 친구를 약간 구독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컨슈머라고 되어 있죠. 프로바이더와 컨슈머 관계는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관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형 절차형 프로그래밍 언어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널이면 앱이 죽어버리거나 변수가 중간에 바꾸는 과정에서 접근하면 오류가 나거나,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느슨한 서로의 관계, 데이터와 로직과의 그 느슨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생성되고 자라나는 영역에 프로바이딩 영역이 있고, 그걸 사용하는 컨슈머 영역이, 이게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타이트하게 붙어있는 변수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수정하는 영역과 사용하는 영역으로 좀 구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사용하는 영역을 컨슈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변수를 생성해내는 것을 프로바이더 영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 단어랑 비슷한데 다른 개념이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예요. 그래서 펍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펍섭도 프로바이딩 컨슈밍하고 유사하게 퍼블리싱 하는 게 게시를 하고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게 구독을 해요. 이렇게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비대칭 구조에서의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사람은 한 명인데 그 글을 읽는 사람은 수만 명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개념이 언제 문제가 됐냐면, 한 명이 글을 써요. 근데 30만 명이 글을 읽어요. 이게 여기서 비대칭 구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수라고 생각하면 변수 하나를 한 번 바꿨는데 30만 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의 대칭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려고 다양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개선한 모델이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모델이에요. 지금 비슷한 거예요. 결국 이 상태 관리, 변수 관리가 지역 상태, 단일 위젯에서는 스테이트풀 위젯으로도 가능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거를 읽으려면 그 여러 군데를 구독자로 보는 거죠. 사용자로 보는 거예요. 소비자로 보는 거고. 그래서 거기는 컨슈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변수를 액세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컨슈머는 바꿀 수 없다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프로바이더는 내가 변수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컨플릭이 나지 않도록, 충돌이 나지 않고 변수가 사라지지 않고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 접속 못하도록 락을 걸고 쓰는 거고, 대신 읽을 때는, 컨슈밍 할 때는 그 값이 어떻게 되든 그냥 읽기만 하면 되니까 불변객체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컨슈머 쪽에서는 내가 읽기만 하면 되니까, 그걸 내가 쓰지 않으니까 성능의 이점을 가져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파라미터를 전달하지 않아도 컨슈머로 등록을 하면 해당 변수를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로컬 위젯 안에서의 상태는 공유가 어렵다는 문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른 위젯에 전달하려면 파라미터로 패싱해야 되는데 파라미터 패싱이 많아지면 위젯 트리가 깊어질수록 상태 전달이 복잡해진다. 그리고 코드 재사용성과 테스트 용이성이 저하되죠. 왜냐면 테스트가 편하려면 지점이 하나여야, 코드를 사용한 곳이 한 곳이면 여기만 테스트하면 되는데 이거를 파라미터로 전달했으면 여기도 테스트해야 돼, 여기도 테스트해야 돼, 여기도 테스트해야 돼, 테스트 지점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프로바이더만 딱 체크해서 검수하면, 함수 잘 동작하는지만 확인하면 그걸 가져다 쓰기 때문에 컨슈밍 영역에선 거기만 테스트해서 잘 동작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코드들도 잘 동작할 거예요. 그리고 로직이 분리되는 장점. 그러니까 그 프로바이더를 쓰면 얘는 로직이 분리되기가 어렵죠. UI 로직과 비즈니스 로직이, 왜냐면 셋 스테이트를 호출하는 영역이 위젯 스테이트 안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로직을 작성해야 되니까 플러터는 약간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위젯을 짜다가 화면을 그리다가 로직을 짜다가 이런 게 좀 섞여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분리하려는 시도에 의해서 프로바이더가 등장한 거이기도 합니다. 로직과 위젯은 그냥 위젯만 그려, 상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게 프로바이더가 상태를 알아서 처리하고 로직을 알아서 처리하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이네리티드 위젯이라고 써서 상속이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위젯이 상태를 다음 위젯에게 물려주는, 도와주는 위젯이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풀 위젯, 스테이트리스 위젯, 스테이트풀 위젯에 조금 더 나간 게 이네릿 위젯이에요. 상태가 있고 그 상태를 내려주는 역할까지 해요. 다음 위젯도 그 상태에 쓸 수 있게 해주는데, 이네릿 위젯을 이용해서 상태 관리를 도와주는 추상화 객체를 만들어서 라이브러리로 배포한 게 프로바이더예요. 얘를 쓰려면 프로바이더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요 노티파이어가 중요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수, 상태를 변경하고 나면 화면을 다시 그려야 하는데 그 화면을 다시 그리는 걸 알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걸 알려주는 함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노티파이어. 그러니까 나 변수 바뀌었어요, 다시 그리세요를 프로바이더가 제공해 줌으로써 스테이트풀 위젯을 쓰지 않아도, 셋 스테이트를 쓰지 않아도 변수 값이 바뀌고 그 바뀐 부분만 화면을 다시 그리는 걸 도와주는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바이더라는 게 내가 특정 상태에 대해서, 그 특정 모델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추적 관찰하고 그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 프로바이더가 많아지면 프로바이더 1 괄호 열고 프로바이더 2 괄호 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이 프로바이더 패키지 처음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있어서 이걸 또 다른 사람이 오픈소스로 만든 게 멀티 프로바이더였어요. 이 얘를 묶어서 배열처럼 묶어서 여러 개의 변수들, 여러 개의 프로바이더를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문제도 없어져서 프로바이더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러닝 커브가 낮은 상태 관리자예요. 참고로 이 프로바이더 말고도 쓸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많이 쓰이는 게덱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도 상태 관리자거든요.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는데 얘는 스테이트리스 위젯만 써요. 거의 게덱스 쓰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네. 게덱스 컨트롤러라는 친구가 우리 프로바이더랑 비슷한 역할을 하죠. 비슷한 일을 하는 친구예요, 결국. 그래서 보시면 풋 인젝션 하는 거예요. 지금 요 홈페이지라고 하는 스테이트리스 위젯에다가 컨트롤러를 인젝션해서 이 위젯 자체는 스테이트리스한데, 그러니까 상태가 무관한 위젯인데 그 안에 get builder라고 하는 상태 관리자가 변경됐을 때 업데이트되는 빌더 패턴, 요리사라고 그랬죠. 위젯 자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태가 바뀌면 요 빌더가 실행되는, 컨트롤러를 들고 빌더를 실행해서 이 컨트롤러 안에 있는 변수 변경된 걸 다시 그리게 해주는 뭐 요런 형태로 쓰는 게덱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것도 비슷해요. 해주는 일은. 게덱스의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게덱스 패턴이 안티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쓰기는 게덱스가 좀 더 쉬운데 프로바이더 패턴이 그래도 플러터에서 근본 상태 관리자, 그래서 프로바이더를 채택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태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머스 앱에다가 장바구니를 만들려고 하니까 요 장바구니가 여러 화면에서 필요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저기에서 장바구니에 담는 액션을 할 거고 그게 모여 있어야 하고, 장바구니 페이지를 열었을 때 그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이 상태 관리가 필요한 전형적인 패턴이죠. 장바구니가 어디서든 보이는. 그래서 프로바이더를 써서 장바구니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프로바이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게 됐고요. 이건 카운터 패턴, 카운터 모델에 대한 프로바이더 패턴 이야기고요. 여기 코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제 우리 실습 패턴 코드예요. 카운터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서 상태 관리하는 모델을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요 체인지 노티파이어라고 하는 객체를 상속받아서 사용을 하고, 이 체인지 노티파이어라고 하는 객체는 노티파이 리스너즈라고 하는 요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노티파이 리스너즈를 호출하면 말 그대로 리스너에게 알린다는 얘기잖아요. 리스너가 누구겠어요? 지금 여기는 변수를 변경하는 친구니까 얘는 누구예요? 지금 요 함수 자체는 얘가 지금 프로바이딩 하고 있는 거죠. 프로바이더예요. 얘는 지금 프로바이더의 액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수를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알려주는 건 누구한테 알려줘요? 컨슈머들에게 알려줘요. 얘를 호출함으로써 컨슈머들이 변수가 변경됐구나, 컨슈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컨슈머가 여러 명일 수 있다고 그랬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있는데 명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쭉 전송해서 일괄 변경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작성과 소비가 분리됨으로써, 생산과 소비가 분리됨으로써 오는 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요 코드만 락 걸면 되니까 업데이트 칠 때 변수만 정확하게 잘 신경 써주면 나머지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뿌리는 건 쉬우니까
복사는 쉽죠. 내가 글 하나 쓰는 건 어렵지만 글 딱 쓴 다음에 복사하기 쉬우니까 복사 쫙 해가지고 쫙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바이더라는 개념이. 그리고 얘를 쓰려면 메인 함수가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change notifier provider라고 하는 프로바이딩 객체와 프로바이더를 생산하는 이 패키지가 필요한 거죠. 패키지가 필요하고요. 프로바이더 패키지를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고요. 패키지는 change notifier provider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있어서 요 객체 밑에 create하고 모델 크리에이트 했고 차일드로 머티리얼 앱 최상위에 쓰던 앱인데 요 마이앱 호출하면 요 마이앱이 빌드로 호출하고 빌드에서 원래는 머테리얼 앱이 제일 먼저 호출되는 거였죠. 요 머테리얼 앱 타이틀 위에다가 감싸서 프로바이더를 두니까 이 밑에 있는 뷰들은 저 프로바이더가 생산하는 걸 컨슈밍 할 수 있어요. 저렇게 감싸지 않으면 못 써요. 프로바이더 컨슈머는 내가 프로바이더로 감싼 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카운터 스크린에 추가한 내용들을 보죠. 여기도 위에서부터 여기도 프로바이더를 추가했고요. 조금 특이한 친구가 이거죠. 프로바이드 카운터. 여기서 컨텍스트를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이 뷰의 컨텍스트를 가져다가 프로바이더한테 전달하는 거죠. 이건 프로바이더를 가져오는 거예요. 프로바이더를. 그래서 프로바이더를 가져온다면 여기서 저 초기화 버튼도 있네요. 프로바이더를 가져왔으니까 생성자 관련된 코드는 요 지금 카운터 모델 여기 쓴 것처럼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프로바이더 카운트 업데이트도 있었죠.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증가 버튼 여기 온 프레스하면 카운트 인크리먼트. 여기가 프로바이더 생산하는 친구들이죠. 여기서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건 다 프로바이더들이에요. 생산하는 코드들을 호출해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여기는 컨슈머 다르죠. 컨슈머는 빌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빌더 패턴 뭐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함수로 인해서 위젯이 계속 바뀔 수 있게끔 해줘서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다시 그릴 수 있게 해줘요. 레시피만 가지고 있는 요리사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바뀔 때마다 요리를 다시 해서 내놓는 거죠. 위젯은 요리라고 치면. 그래서 요 빌더 안에는 뭘 갖고 있어요? 요 안에는 컨텍스트, 요 ctx라고 하는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 그리고 지금 전달한 모델 그리고 차일드는 이 위젯 여기에 지금 들어갈 이 하위에 들어갈 위젯을 정의할 수 있는 함수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기에 전달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전달을 받은 친구는 그냥 단순히 텍스트죠. 텍스트에 모델 카운트를 출력해주는 거니까 컨슈머 모델인 거죠. 카운터 모델. 그래서 숫자가 바뀌었을 때 얘를 다시 그려줄 겁니다. 컨슈밍하는 건 여기밖에 없죠. 생산하는 게 하나 더 있네요. 여기 디크리먼트도 요 디크리먼트 하는데 이건 카운트가 0 이상일 때 디크리먼트를 그러니까 즉 감소시키는 거죠. 감소 버튼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크리먼트랑 디크리먼트랑 증가 감소 버튼 두 개를 두고 있고 그 버튼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수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한번 우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쓰는 건 프로바이더에게 맡기고 읽는 건 컨슈머에게 맡기고 서로를 다른 객체를 써서 접근을 하게 하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이 코드에서? 위에서부터 쭉 보면 우리 다 익숙하게 썼던 친구들이고요. 스캐폴드고 앱바 바디 그리고 센터 컬럼 쉴드런 그 다음에는 배열로 쭉 들어간 거죠 지금. 배열로 카운트 텍스트 사이드 박스 컨슈머 영역이 이제 여기가 한 번에 그려지는 위임된 거죠. 빌드한테 위임된 친구고 그 다음에 사이드 박스 버튼 로우니까 버튼 모양은 아이콘 리무브와 아이콘 애드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로우로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있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친구가 카운터 아래 있을 겁니다. 카운터 아래 누르네스라는 글씨가 있고 이런 형태겠죠. 프로바이더에 대한 읽고 쓰기 프로바이더가 쓰기를 하는데 이게 읽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대야. 변수는 무대에 올라가는 거야. 올라갈 때는 보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죠. 올라갈 다음에는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막 분장을 해. 시간이 걸려.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거를 동시에 막 바꾸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바이더 쓰기 영역은 메모리가 보호돼야 돼요. 쓸 때는 혼자 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바이더 영역은 스레드 세이프하고 한 번에 한 번만 실행되게끔 보장되는 형태로 써지는데 생각보다 공력 소모가 커요. 컴퓨팅 파워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써진 다음에 무대에 딱 올라가고 나면 관객들은 난 저 변수를 볼 거야. 저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변수를 난 지켜볼 거야 하는 순간 컨슈머들은 따로 목록으로 관리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볼 수 있다고요. 복사하는 건 쉽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읽기만 하는 대상들은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걔를 바꾸지 않으니까. 바꾸는 애는 메모리에 접근이 어려운데 쓰는 애는 읽는 애는 그냥 막 복사해서 읽어도 돼요. 변경하지 않으니까 값을. 그냥 정말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냥 전단지에다가 하소연을 하는 거야. 하소연을 쭉 적었어요. 내 사연을 쭉 적었어. 적는 데는 오래 걸리죠. 근데 그걸 복사해서 사람들한테 쫙 뿌렸어. 그 복사한 종이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에 맞춤법이 틀렸어. 다시 수정한 다음에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컨슈머 프로바이더 개념에서는 프로바이더가 다시 다른 종이에다가 수정해. 또 복사해. 쫙 뿌려. 그냥 그 다음 종이를 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변경한 다음에 뿌리고 변경한 다음에 뿌리고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뿌려지면 읽기는 쉬우니까 쓰기는 어렵지만 읽기는 쉬운 측면에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바이더의 그 스레드 세이프함이 액터의 그것과 유사하게 구현되어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액터 모델이 그렇게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스 컨디션을 없애는 형태로 되는데 얘도 사실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모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래밍에서 상태 관리라는 게 어려웠던 이유가 쓰기의 교착 상태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로 쓰려는데 3으로 쓰려고 그래. 동시에 빵 썼으면 누가 써줘요? 약간 요런 문제들. 이게 동시로 막 빠르게 실행되는 상황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려고 여러 가지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쉬운 내용은 다 배웠으니까 살짝 한 뎁스 더 들어간 거예요.